안녕하세요. 리르 연구소의 유한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재적 위험 체크 5월 20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뷰에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했고요. 잠재적 위험이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재적 위험 체크 7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이슈가 없는지 약간 불안한 게 있어서 더 찾아봤는데 이 이슈 7개가 촉발돼서 새로운 위험이 나오는 거지 그 이슈 외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큰 위험은 금리 인상입니다. 그 금리 인상 중에서 양적 긴축은 시장에 있는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시장에 있는 돈이 사라지면 이거를 차입해서 투자를 잘하고 있던 사람은 이제 돈을 다시 내야 되죠. 그 규모, 유동성이 축소되는 이 상황을 얼마나 잘 견디냐의 싸움입니다. 이게 7월까지 8월까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올해가 이게 얘가 멈추는 시점이 실제로 주식 투자를 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흥국 신용위험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리스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신흥국 신용위험에서는 지금 파키스탄도 지금 또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들이 계속 출몰을 할 겁니다. CDS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그 아예 평가도 못 받던 나라들이 이제 위험해지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CDS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지만 통화 스와프입니다.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 진짜 이거 안정적으로 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이랑도 체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 둘 다 체결돼 있는 거면 거의 중립국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한쪽만 체결돼 있으니까 조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는 3개월 플러스 알파인데 이제 3개월이 거의 다 되어 갔죠. 이제 3개월이 딱 지나가는 시점이고요. 이제 플러스 알파인데 이게 지금 이제 동부전선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참호를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방어적으로 러시아가 간다는 거고 이제는 전쟁은 거의 소강 상태로 가고 우리나라가 전쟁이 사실상 끝난 시점이 1년 안에 거의 끝나고 우리 한국 전쟁 생각하시면요. 2년간은 서로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 치고받고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그 국경선이 변하기보다는 라인을 꺼가지고 그 라인에서 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월에 정전협정 시 상승이라고 했지만 이 이슈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 봤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른 그냥 이제 5월 아닌 정전협정 시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나오는 건데 오늘 관련된 뉴스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안 하겠다. 왜냐하면 국경이 일단 피해를 봤거든요. 그 부분이 같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부양책을 발표했어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부양책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유동성 공급하겠다는 거고 이제는 이게 경제적으로 부러지는 안 부러지는 건데 경제적으로 적절히 부러져야지 많이 부러지면 이거는 결국에는 대만하고의 문제로 촉발될 거고 안 좋은 일입니다. 대만하고 중국이 전쟁을 한다는 건 안 좋은 일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한테는 상당히 좋은 일이 됩니다. 지금 셧다운 때문에 반도체를 많이 못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면 그 재고 위험이 이제 반도체 전반에 작용될 거고 그러면은 컴퓨터 가격 높아질 거고 더불어 우리나라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을 박스권으로 약간 보고 있는데 박스권을 유지를 시킬 수 있는 그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반도체의 힘이죠. 자,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위험입니다. 원유, 천연가스, 밀인데요. 원유와 천연가스는 원유는 110 한 2불 위에서는 매도, 천연가스도 한 8,000불 이상일 때는 매도. 밀은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기 때문에 돈 손은 안 됩니다. 아직은 이제 오르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3개월 지나간 시점부터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도발하고 하회인데요. 하회 제스처도 보내줬지만 도발의 이슈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도발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평화협정 자체를 X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새로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북한은 자기 위치를 알아요. 중국하고 친해지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거는 지금 미중 분쟁인 상태죠. 경제 분쟁이 그냥 표면화되어 있는 거고 사실상 약간 패권 다툼도 약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미국이 이길 거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인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할지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북한은 잘 평화의 세계로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일 때가 제일 유리했거든요. 그렇게 해놨으면 미국은 이게
북한을 중립국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었죠. 반중립국. 그러면 좋았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 뉴스가 계속 시장을 감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지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좀 이상한데 너무 지나친 급등이었거든요. 그러면 지나친 급등 이유는 하락이 나오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음 주 월화 동안에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가상화폐는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건 테더입니다. 테더. 테더가 이거 스테이블 코인인데 얘가 지키냐 안 지키냐인데 테더는 금리가 6에서 7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테라는 20%가 된다는 것처럼 포장을 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20%는 시장에서 워린 버핏만 가능한 수익률입니다. 그것도 워린 버핏 초창기에서는 더블업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은 수익률이 그렇게 막 안 높고 그런 상태가 돼서 평균 내서 20%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시장에서 20% 이상, 실제로 30%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간혹 한 번씩 나오는 거고 20% 이상을 꾸준히 그냥 몇 년간 가는 거는 없어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산업이라고 했지만 이게 확실한 플랫폼은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고요. 이 화폐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테라 이슈 때문에 NFT와 P2E는 치명타를 입었어요. 이번에 치명타를 입었고 실제로는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었지만 거의 뭐 어떤 거냐면 그 다른 외환이 안 좋은 나라들급으로 탁 떨어져 버렸죠. 그러면은 이거 한 번 인식이 이렇게 생겨버리면 아 얘네들은 위험한 화폐구나 인식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NFT, B2E 같은 경우에 특히 한 67, 60% 빠진 종목들은 이제 여기서 가격이 이제 100%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옥석 가리기. 그러니까 얘는 완전 경쟁 시장처럼 정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한 5대 그 코인들이 있어요. 5대 코인들. 그 코인들은 그대로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MD, 엔비디아, 인텔이 GPU 경쟁하고 있거든요. 그래픽카드 경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가상화폐가 이제 끌어주는 세계는 끝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게임,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 두 가지 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은 우리가 처음 이제 싸이월드, 뭐 알럽스쿨, 뭐 그다음 페이스북,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연령대별로 나이가 기억하시는 게 다를 거예요. 인스타, 틱톡 이런 것들의 플랫폼과 넘어서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새 공간이 하나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공간이 이제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완전 상상의 나래로 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뭔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깔끔하게 구현하는 게 결국에는 그래픽 카드다. 컴퓨터의 성능 향상과 그래픽 카드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반도체 지수 계속 지금 출렁거리고 있죠. 그것도 같이 연결고리가 있고 잠재적 위험 체크에서 지지난주에 터진 건 테라가 강력하게 터졌고 그 테라 이슈 이후에도 지금 강력하게 터지는 거는 중국 이슈도 있고요. 신흥국 신흥 위협.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위협. 이걸 통해서 이제 마진이 안 남다는 소리 때문에 미국 시장이 급락이 됐지만 실제로는 이 양적 긴축이 촉발한 겁니다. 이 양적 긴축 때문에 돈이 주는 거예요. 돈이 주면은 기존에 투자하는 사람은 자금 회수를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손실이라도 팔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부채를 많이 끼고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부채 없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대응하시고 나중에 여유 자금을 가지고 추가적인 돈이 들어올 수 있게끔 꼭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선 추천적 외의 종목들, 일반 추천 종목에는 목표가까지 안 가더라도 목표가 인근 정도 간다고 하면 언제든지 파셔도 됩니다. 지금 구간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현금 확보입니다. 현금 확보를 다시 하셔가지고 한 20%를 가져가시는 거고 지난 하락이 정점일 때 저는 다시 매수 들어간다고 했죠. 매수 들어갔지만 새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그 올라오는 종목들을 팔고 다른 종목 안 찾고 있어요. 그냥 현금으로 전환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지금은 저점인지 고점인지 중단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익절이 가능한 종목이 있으면 익절이 나오면 그때마다 현금을 꼬박꼬박 챙겨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현금이 비중이 20%만 넘어가면 50%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20%만 되면 편안하게 시장을 보시면서 하락이 나오면
뭐 대형주 위주로 혹은 더 빨리 오를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들어가셔가지고 빨리 탈출하는 전략 그게 제일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잘 그러니까 한 저는 길게 보면 6개월, 짧게 보면 3개월인데 3개월에서 6개월 동안만 잘 견뎌내시면 결국에는 시장이 어 작년의 고점은 못 간다고 보는데 올해의 고점은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 QT를 보면은 여기까지 왔죠. 지금 금요일 날 급락이 나온 거는 미 연준의 인사 한 명이 여기 2.5가 아니라 3.5까지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해놓고는 마이너스 디플레이션은 안 할 거잖아요.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올라가는 속도에서 플랫해지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오르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급격하게 오르고 인식이 전환돼 가지고 플랫하게 가버리면 얘가 2% 이내로 떨어진다면 그냥 사람들은 망각합니다. 제가 그랬죠. 이게 H&M 말씀하면서 드렸죠. H&M 말씀드릴 때 지금 이거 그 운임비가 높다라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좀 있으면 높다 생각 안 한다고. 지금 딱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플랫하게 나오고 있고 다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물건만 있으면 좋은 물건은 가진 사람이 팔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말은 이거는 겁박에 가까워요. 겁박. 그러니까 너네 너무 자산 가격 올리지 마. 돈 많은 거 알아. 그러니까 올리지 말라는 거를 경고하는 사인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5에서 0.75pp인데 75pp는 안 될 것 같고요. 0.5pp로 상승하다가 분명히 크래시가 나거나 힘든 상황이 벌어질 때 연말 3, 4분기, 4, 4분기쯤에 이제 구제가 나올 것 같고요. 매입자산 매각은 이제 요거죠. 1경 정도, 1경 5천억 정도가 시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자본을 가지고 시장에서 흡수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무시한 자본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시장의 하락을 지금 만들어내고 급락을 계속 만드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팔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투자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방에 팡팡 팔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고점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채권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이건 뭐냐면 판돈이 어디로 가 있다고요? 채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채권으로 들어가서 작은 금리, 만기 금리를 만큼만 딱 받고 이제 자기들은 정산을 하는 거죠. 채권으로. 그 전략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 시나리오는 그래요. 5에서 6회인데 2% 정도까지 상승, 여기 정도까지 상승이고 요걸 넘어서는 순간 한계 겹든 부도가 일어나고 부도가 일어나 버리면 결국에는 은행 하나가 망가집니다. 이거를 11월 전에 나타나면은 그냥 이제 공화당 세상이 됩니다. 트럼프의 세상이 되는 거고 이거를 연기를 하면 이제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연기를 언제나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전까지 버틸 수 있냐 싸움일 거예요. 아마 다음 대통령 싸움, 선거 싸움. 지난번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될 때는 공화당이 이걸 못 막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바뀐 거고요. 지금 이제 이 향배가 어디로 가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입자산 매각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시장이 출렁출렁 거리는 거. 우리나라는 LG엔솔이 그러니까 900만 주가 되면 이게 3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 시세로 3조 이제 넘어갔죠. LG 에너지솔루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공매도가 나와서 도출될 때 시장의 급락이 진짜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2024년, 2026년에 글로벌 침체가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두 개 중에 앞에가 조금 더 강해지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번 상황에서 잘 버틴다면은 2026년까지 또 연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기간일 때는 아마 국가에서 돈을 빌려줄 겁니다. 그때가 진짜 투자의 적기입니다. 시장이 힘들다 하고 국가에서 돈을 빌려줄 때 정책 자금이 많아질 때 전체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국가 부도의 날인데요. 약한 나라는 소리 없이 쓰러진다고 했는데 지금 파키스탄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도 높고 여기서는 지금 사치제를 해외에서 수입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이게 정치적인 불안도 같이 연결되는 거고요. 터키는 원래부터 안 좋았으니까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이집트, 아르헨티나, 레바논, 페루 여기도 동일하게 시위나 폭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라인에 딱 걸려 있죠. 이 터키나 이렇게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케냐 이런 국가들도 다 같이 위험할 수 있고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죠. 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CDS가 지난주 거고요. 여기 확인해 보니까 요 그림은 갱신이 안 돼서 더 찾았습니다. 4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북한 위험이 지금 노골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악재가 많아요. 악재가 많은 상태에서 또 이게 나오기 때문에 FOMC 회의록 이거는 시향 한번 보세요. 주간에서 이벤트를 이제 다시 요약을 해드릴 건데 그 이벤트에 따라서 힘든 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통화 스위프 논의를 지속 기대를 하고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되면은 요 CDS가 제가 봤을 때 38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이건 그냥 55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이거 한다고만 하면 이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지금 정부가 체결해야 되고 이 포인트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 CDS나 원달러 환율을 챙겨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대통령이 전보다는 하지 못하겠지만 옆에서 똑똑한 참모들을 잘 쓰면은 이거 돌파할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다르게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CDS 보시면은 전반적으로는 조금은 높아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떨어졌는데 이제 다음 주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조금 더 높아진 거고요. 여기 있는 네덜란드는 또 떨어진 거죠. 그다음에 영국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떨어졌죠. 근데 러시아가 다시 올라갔죠. 부도 리스크 다시 올라가고 그다음 터키가 지금 700까지 올라왔어요. 700까지. 이 터키의 이거 파키스탄 이슈랑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돼야 다시 500으로 떨어져야만 신흥국 신흥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안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꿀렁꿀렁거리는 게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차이나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에 이게 지난주까지 요인이었고 지금 요 포인트로 가고 있고요. 제일 무서워하는 건 핵무기라서 이거는 안 지우고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비군 항복을 하면서 동부전선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돈바스 점령을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휴전 합의 배제 정전협정 뒤 러시아 더 큰 공세 시작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뭐냐면 휴전 전에 휴전 안 하겠다는 거는 우리나라도 동일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북한을 다 우리 땅으로 하겠다. 원래 있던 우리 땅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상대는 러시아이기 때문에 나토 측에서도 여기까지만 아마 용인하고 지금은 달래주는 형태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제일 좋은 방향이에요. 우크라이나한테는 안 좋은 방향이지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비치명상 인원수만 그렇고 나머지는 동일한 거고요. 정전협정 차후로 연기되는데 5월은 안 될 것 같고 6월 혹은 7월 이쯤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디폴트 선언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딜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무엇보다 원자재 시장을 다 안정하고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심화되진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위험이 이제 서서히 내려오는 거고요. 전쟁 지속이 되고 원달러 환율 변동성, 원유 이런 것들 같이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코로나 이제 정책 위험인데요. 셧다운 정책인데 여기 상하이 봉쇄가 이제 풀린대요. 이게 긍정적이고요. 이 와중에서도 오리온의 초코파이 오히려 이런 봉쇄가 일어나면 초코파이가 잘 팔리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겠죠. 제일 중저가에 좀 괜찮은 먹거리가 있으면 그걸 먹고 버티겠죠. 그다음에 실업률이 높아졌죠. 이래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금요일 날 발행했습니다. 이제는 유동성을 공급 안 한다는 거 했지만 중미 중에서 미중 두 나라 중에서 이제 중국이 유동성을 공개를 하고 나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미국이 유동성을 줄이는데 중국이 공급을 하니까 이게 셈셈이 되냐의 싸움입니다. 셈셈이 안 되면 중국의 위안화는 떨어질 거고 달러 가치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상하이 봉쇄뚫어서 탈출 러시하는 거 나타났죠. 상하이시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질문의 대상입니다. 이게 이런 현상일 때 실업률 당연히 더 높아지는데 실업률이 안 잡히는 실업률도 있겠구나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애플이 그 금요일 날 주가 박살나가지고 133불까지 떨어졌다가 137불로 다시 올라가는데요. 이 큰 원인이 여기에요. 탈중국 추진한다는 정책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그러니까 코로나 봉쇄 때문에 피해액만 조 단위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못 만드니까 판매를 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이 같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문직들이 또 이제 폭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래요. 이거를 여기에서 걸리는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게는 하나의 이제 시련, 이제 공산당이 지속될 수 있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가지고 그 악화만 남으면 공산당이 공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과연 얘네들이 성장 동력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다 제가 봤을 땐 싱가포르를 가거나 혹은 싱가포르가 제일 안전한 것 같은데요. 싱가포르가 그 학교들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은 약간 애매하니까 오히려 싱가포르 쪽으로 가서 벤처 기업들을 성장시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얼핏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중국의 지속적인 강력한 성장의 동력이 어느 정도 어그러지지 않을까. 시진핑 연임되면 더 심해질 것 같고요. 이게 시진핑이 연임하면 안 되는 그런 거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데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지속 감시가고 재밌는 건 이게 결정이 연말이 되는 거잖아요. 연말 될 때까지 이게 또 시장에서는 좋게 안 보일 것 같으니까 고민의 대상이 되어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위험입니다. 여기 이렇게 올라왔지만 저는 요 라인으로 다시 내려와 이 구간을 한번 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보다 천연가스는 높아지는데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을 북유럽에 하는 걸 막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북유럽도 천연가스가 납니다. 원유 가격은 지금 이제 거의 플랫한 가운데 선에 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맥은 조금 더 기간 볼 겁니다. 이게 떨어지는 모양이 별로 안 이뻐요.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떨어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소매가 조금 더 감시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밀가루를 농사를 한 그 결과물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여기는 매도를 치더라도 그때 들어가면 안 늦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밀가루 가격 상승으로 만들어진 전체 우리 식음료의 가격은 이제 안 내려갈 거예요. 이거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00원 같은 거 밀가루 가격 떨어진다고 9,000원 해주나요? 안 해줍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도발하고 하인데요. 북한은 이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경제 활성화 대책을 찾으라고 하고 있고 요거는 백신 지원제인데 김정은 만날 용이 있다. 조금 더 이분을 만나는 게 현실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원 비핵화만 하는 거. 근데 이 회담을 할 때 비핵화를 이야기했어요. 비핵화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분이 약간 걸립니다. 분명히 비핵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딜을 하려고 했고 그때 깽판 친 것 때문에 좀 큽니다. 그때 베트남까지 가서 깽판 친 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라서 물론 그것 덕분에 저는 좋은 종목을 잘 살 수 있었지만 이게 좀 지금 정치적으로 안정화가 되어야만 우리나라도 추가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짜 운이 있는 그 정부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것도 누구의 의지가 필요하냐면 미국의 의지만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동북아에서는 북한을 약간 우군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 그거를 한번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된 뉴스가 또 뭐냐면 핵실험 뉴스가 있어요. 핵실험 뉴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시나리오가 핵실험을 할 것 같아요. 핵실험을 하고 주가가 쫙 빠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이랑 강대강처럼 하다가 하해 모드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왜냐면 이거를 카드로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했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코로나 핑계로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압박을 하더라도 이런 뭐랄까 도발 같은 행위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운이죠. 지금 만약에 두 사람 만나는데 핵실험했으면은 주가 작살났을 겁니다. 그것도 생각해 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는 이제 위에 거는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가격들이에요.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이 가격을 복구하는지를 이제 테스트하려고 보고 있는데 복구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복구하느냐에서 게임입니다. 이거는 최근 거고요. 결국에는 리플은 반으로 떨어졌고 이더리움은 반은 아니죠. 반은 아니고 200. 그다음에 여기도 약 2,000 그렇게 떨어진 거죠. 거의 비슷한 정도인데 이 비트코인의 하락폭이 더 적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고요. 이더리움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개 합해 외에 나머지 애들은 이제 지금 하락장에서 잘 못 버티는. 그러니까 여기는 대형주고 대형주가 아닌 중형주의 입장이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지금 이외에 리플이 성장 못한 건 중국 셧다운이 큽니다. 중국 셧다운과 러시아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화폐 교역이 많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데 많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전반도 힘들면서 리플도 같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면은 다시 이제 요 가격까지 지금 여기 출발했던 이 가격까지는 올라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냐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양적 긴축일 때도 이 가격은 유지를 할 건데 이 이상의 가격을 제대로 찍을 수 있냐 그것까지는 어,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MD와 엔비디아인데 지금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재고떨이 하고 있거든요. 재고떨이라고 하고 있냐면 기존에 있는 컴퓨터 가격이 지금 내려오고 있죠.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재고떨이에요. 그러니까 신형 제품이 조만간 나올 겁니다. 그때 이 신형 제품 나왔을 때 이거와 플러스 알파 돼서 게임이 진짜 신형 게임 이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최대한 쓸 수 있는 게임이 나오고 메타버스가 나온다면 이제 이거는 AR과 VR이죠. AR과 VR인데 여기에서 성장이 나와 준다면 얘네들 주가는 다시 복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상화폐 버프 때문에 얘네들이 올라갔던 거고 가상화폐가 내려오니까 얘네들 내려왔지만 그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인텔이 참전했잖아요. 인텔이 참전하다 보니까 다 같이 빠지는 현상이 일어났던 거고요. 이제 조만간 이게 다시 반등이 돼서 올라갈 시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양적 긴축 때문에 경제가 빠개진다면 조금 더 내려왔다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그래도 저는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타입니다. 6개월간은 천천히 차근차근 모아간다. 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많이 떨어졌어요. 다 여기 보시면은 특히 다우가 많이 떨어졌죠. 이유는 다 애플입니다. 애플. 애플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그 애플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140불 갔던 게 지금 133불까지 떨어지고 이게 137불 되면서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 테더인데요. 가상화폐에서 중요한 위험입니다. 얘가 버틸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상화폐 생태계가 빠개지냐 살아남느냐는 겁니다. 얘가 스테이블 코인 하면서 뭐 그 확정한 수익률이 6에서 7%고 이거는 채권 투자나 그런 것들인데 채권 투자도 하지만 이게 왜 가상화폐를 쓰냐면 가상화폐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그 메타버스 세계라든지 P2E 게임을 하는 여기서 코인처럼 적용하게 만들려고는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국가가 원래 화폐 갖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세금을 걷어가는데 얘가 이렇게 하면서 세금을 걷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과연 이거를 다 받아주냐는 겁니다. NFT는 그림 같은 거니까 OK가 떨어진 것 같고요. 문제는 P2E입니다. P2E에서는 이제 좀 더 이게 경제학 제대로 배우려면 그런 거예요. 경제학이 그러니까 호황과 불황을 제대로 보려면 그런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실제로 게임이 신규 게임이 나와가지고 히트를 칠 때 와우라든지 디아블로가 초창기에 나오면 사람들이 막 달려들면서 아이템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사람들이 게임하다가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한 2, 3개월 딱 지나고 나면 아이템 가격이 다 X가 됩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이에요. 초기에는 새로운 캐릭터로 와서 아이템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럼 아이템의 희소성이 높아지지만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게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게임 사이클을 P2E가 얼마나 잘 커버 칠 수 있냐는 걸로 봤는데 지금 뭐냐면 테라가 터지면서 이 P2E도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축 NFT와 메타버스와 P2E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테라는 이거를 서포트하는 거고 테더도 이걸 서포트하는 그런 가상화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테더가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놨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죠. 테더가 버틸 수 있는 거고 이거를 한 방에 그냥 숏을 쳐가지고 매도 칠 수는 없어요. 테라는 숏을 쳐서 20조짜리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가능했던 거고요. 얘는 불가능한 거에 가깝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여기서 이제 국가가 이제 통제가 들어오죠. 규제가 필요한 거 맞아요. 그리고 안전한 성도 어느 정도 이 규제를 통해서 확보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시장의 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악재가 사라져야 되는데 악재는 계속 나오고 있고 악재가 소멸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힘든다는 거고요. 이렇게 힘든 시장일 때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자산을 늘려가시면 결국에는 내년쯤에 진짜 올 연말이나 내년쯤에는 수익이 나실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1년을 딱 지나고 나면 10개 중에 1개나 2개가 이제 빅이 터지면서 수익이 나는구나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10개 중에 10개를 다 먹는 전략을 하실 수 있죠. 이거는 단기 트레이드나 가능한 거고요. 우리는 우리 하는 일 하시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롱 사이드를 그러니까 진짜 롱으로 장기 투자 진짜 좋아하고요. 중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이익 내고 나갈 종목들을 중기적으로 들어가셔서 수익 내고 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